배추권 인사이드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그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서 상세 배추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조기 감축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그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로 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차입이란 것들이 있거나 또는 매입이란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들은 다 배추권이 모자랐었을 때, 그러니까 할당량보다 배출을 더 많이 했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상세 배추권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자랐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세 배추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상세 배추권을 활용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새로운 그런 외부 감축 사업이다라는 그 내용도 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감축 사업을 가지고 상세 배추권으로 전환해서 부족분을 이해하는 그런 그 로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서 2월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차입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상세 배추권에 대한 제도, 동시에 조기 감축에 대한 내용,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5페이지에는 우리가 그 부족할 때, 배추권이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해서 인증량이 클 때, 그때 이제 부족에 대한 것들이고, 이 부분은 탄소 배추권 부채 관리로 그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입, 차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상세 배추권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대응이 안 되게 되면 종국에는 제일 최악의 경우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에 대한 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일 나쁜 케이스인데, 그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량 가중 평균한 단가에다가 곱하기 4만, 그 값이 그 과징금에 대한 그 벌금에 대한 그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부족할 때는 이 네 가지 국면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세 배추권, 할당량보다 인증량이 더 많을 때 그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상세 배추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세 배추권은 결국에는 외부 감축이라는 그 실적을 통해서 얻은 배추권이기 때문에 양쪽 시장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것들도 잘 주의 깊게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OC든 KCU든지 간에 배추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고요. 동시에 KOC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유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확보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 깊게 좀 바라보셔야 될 거는 다른 배추권 KAU, KCU, KOC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KOC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KOC 같은 경우에는 보유 한도에 대한 제한도 상대적으로 없고요. 그 덕분에 어떤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대응 옵션에 대한 어떤 좀 훌륭한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배추권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배추권에 대한 제도는 이렇게 부족할 때 상세 배추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하고, 그리고 외부 감축 실적인 KOC를 KCU 상세 배추권으로 전환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행 기간마다 그 상세 배추권에 대한 이용 한도가 따로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고요. 외부 감축 실적하고 상세 배추권하고 그리고 할당 배추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7페이지 슬라이드를 마련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있고, 그리고 각각의 수급에 대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대한 원인도 다르고 가격에 대한 레벨대도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요 각각에 대한 것들이 호가가 되어 있다. 매일같이 이제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는 요 KOC하고 KCU 간에는 서로 그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밀접하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것들을 따로따로 잘 분석을 하셔서 적정한 가격도 잘 수급에 대한 상황도 이제 면밀히 분석하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는 3차 계획 기간 동안에 각 이행 기간마다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 그 인증량의 5%로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3차 계획 기간에는 상세 배치권에 대한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그 KOC에 대한 그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한 그 크레딧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감축했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감축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국내에 무관하게 그 크레딧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5%를 쓸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3차 계획 기간에는 데피니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상세 배치권을 이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만약에 21년도 할당량이 40만 톤이고 인증량이 50만 톤이다. 이랬을 때 이제 부족분이 10만 톤이 되죠. 그래서 10만 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 배치권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인증량의 5%이기 때문에 50만 톤의 5%이기 때문에 2.5만 톤을 상세 배치권을 쓸 수 있겠고, 나머지 좀 모자라는 거는 차입을 통해서 다음에 할당받은 차입을 통해서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차입에 대한 한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량의 15%이기 때문에 7.5만 톤 해서 2.5만 톤하고 7.5만 톤 두 개 더하면 10만 톤이 되죠. 그로 인해서 과부족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자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상세 배치권하고 차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예제를 이렇게 지금 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 마지막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조기 감축이거든요. 그래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하기 전에 그 이전 해에 온실가스 감축을 조기에 감축했던 그 양에 대해서는 할당량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조기 감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기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뭐 소용이 없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감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조기 감축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미리 감축에 대한 것들도 활발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상세 배치권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상세 배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얻은 배치권을 가지고 상세 배치권으로 전환한 뒤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연결고리를 잘 보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세 배치권에 대한 한도는 인증량의 5%로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